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8강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셨는데요. 1차 방정식의 활용이 무엇인지 또 전반적으로 식 세우는 요령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1차 방정식 활용의 그 유형별로 어려운 문제들을 좀 선별해서 직접 예제로 구체적으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차 방정식 활용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좀 어렵고 까다로운 것만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일을 완성하였다, 일을 끝났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 문제예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끝내는데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선별한 이유는 그 일한 양을 식을 좌변에 세우시고 우변은 1이라는 숫자를 쓰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장난감을 만드는데 혼자서 하면 열흘 걸려요. 그렇다면 그 열흘 동안 일해야 그 장난감을 다 만들 수 있는데 하루만 일한다면 그 사람이 일한 양, 만들어진 장난감은 10분의 1만큼만 만들어졌을 거예요. 또 이틀 일한다면 10분의 2만큼 만들어졌을 거고, 10일을 다 일한다면 10일 일해야 되는 것 중에 10일을 일했기 때문에 10분의 10을 일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럼 10일 일해야 되는 사람이 11일 일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이 끝나고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일이 끝났다는 건 우변을 1로 놔야 된다라는 유형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혼자 하면 10일 걸리고 B가 혼자 하면 12일 걸리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둘이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하면 도대체 며칠 만에 완성하겠습니까? 끝나겠습니까?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둘이 같이 일한 날이죠. 같이 일한 날을 우리는 X로 놓으셔야 할 것이며, A라는 사람은 10일 동안 일해야 되는데 X1만큼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A가 일한 양은 10분의 X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자, B라는 사람은 12일 일해야 되는데 그래야 끝났는데 X1만큼 일했으니까 B라는 사람은 12분의 X만큼 일했고 둘이 같이 일해서 끝났으니까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처음만 어렵지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것도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빈통을 가득 채웠는데 A 호수로는 4시간이 걸리고 B 호수로는 5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A 호수로는 2시간을 먼저 채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B 호수로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B 호수로는 몇 시간을 넣어야 합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B 호수로 넣어야 하는 시간을 X로 놔야 할 것이며, 자, 마찬가지로 A 호수로 4시간을 넣어야 가득 차는데 몇 시간밖에 안 넣었어요? 지금 2시간. 그럼 A 호수로 넣은 양은 4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호수로는 5시간을 넣어야 되는데 몇 시간을 더 넣어야 합니까? 플러스 5분의 X가 되는 거고요. A가 넣은 물의 양, B가 넣은 물의 양 합쳐서 가득 찼다는 1이다. 같은 유형. 가득 찼다라는 게 일과 같은 유형이다라는 걸 언급하고 싶어서 요 예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요 유형은 일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변을 일한 양 더해서 1이라고 놓으면 된다라고 한 두세 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증감 문제예요. 증감 문제는 보통 지난달 또는 작년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늘고 줄었다예요. 증감이니까. 그 유형의 문제는 기준이 뭐냐면 작년이나 지난달을 미지수 X로 놔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의 수나 올해의 사람 수를 물어보는데 미지수를 작년으로 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유형도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A중학교는 작년 학생 수가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남학생은 2%가 줄고 500명 있고요. 자, 여학생은 3%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49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인원수죠. 자,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자, 그럼 올해의 남학생 수를 물어보고 올해의 남학생이 X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작년의 남학생이 X여야 하며, 이 문제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학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년에 여학생은 뭘로 놔야 하느냐?
작년에 전체가 500명이었고 그 중에 남자가 X라면 뭐가 돼야 돼요? 여학생은 500-X. 이 부분 또한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하나의 미지수가 X면 나머지 하나는 X에 관련된 식으로 써야 한다. 자, 이렇게 따라서 여학생은 500-X. 이게 작년 학생 수고요. 올해는 남학생이 2% 줄었어요. 그러니까 2% 남학생에 대한 2% 100분의 2x가 되겠죠. 그렇죠? 남학생의 2%가 줄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죠.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학생은 3%가 늘었다. 그러면 늘었으니까 플러스 3% 100분의 3이고요. 여학생은 500-x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의 2%는 줄이고 여학생의 3%는 늘려서 전체가 498명이 됐다라고 해서 여기다 498명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는 늘고 줄은 인원이에요. 늘고 줄은 인원. 자, 작년은 500명이었고 올해는 498명이 됐기 때문에 늘고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2명이 줄은 겁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다 498명이 아니라 늘고 줄은 인원만 계산하셔야 되고 따라서 이건 2명이 줄은 식이에요. 따라서 식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구한 거는 뭐냐면 작년 남학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건 작년이 아니라 언제예요? 올해 남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X가 2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안 풀었으니까. 자, 올해 작년 학생 수가 200명인데 올해의 남학생 수는 2%를 줄여서 200명의 2%, 2는 4, 4명이 줄어서 실제 이 문제의 답은 196명이라는 답을 써주셔야 돼요. 문제 많이 중요하죠. 자,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늘고 줄은 인원만 계산하셔야 하며 구한 건 작년이기 때문에 올해의 학생 수를 반드시 다시 계산해야 된다. 자, 요 밑에 거는 같은 유형이니까 간단하게 또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A, B 두 제품은 100개를 만들었고요. 이번 달에 A는 5%를 늘리고 B는 3%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2%가 늘렀다. 이거 다 퍼센트로 나오는 경우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A 제품이니까 이번 달 A 제품 X로 놓는 게 아니라 작년 A를 X로 놓으셔야 할 것이며 작년 B는 뭐라고 쓰셔야 됩니까? 100 빼기 X가 되겠죠. 전체 100개를 생산했기 때문에 A를 X개 생산했다면 B는 100 빼기 X개를 생산했을 것이며 A는 5% 늘렸죠. 그럼 뭐야? 100분의 5X가 됩니다. X에 5% 늘리고 플러스입니다. B는 3% 줄이고 마이너스 100분의 3 B 100 빼기 X가 될 것이며 는 전체 100개에 대하여 2%가 늘었다. 플러스 100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100 곱하기 플러스 100분의 2 줄었다면 여기 앞에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올해 제품을 물어보지만 작년 제품 X와 100 빼기 X로 놔야 되고 늘리고 줄여서 전체적으로 또 2%가 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 문제 마찬가지로 A가 100개라면 5%를 늘려서 100개 5%면 5개니까 105개라는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유형이었죠.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과부족 문제예요. 자, 과부족 문제도 자 지금 이게 좀 까다로운 유형인데요. 과부족 문제는 뭐가 남고 모자란다는 문제예요. 남고 모자랍니다. 이런 문제인데 자, 여긴 또 학생 수 또는 뭐 하나의 개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번 먼저 읽어보고 할게요. 한 명이나 또는 한 개를 기준으로 미지수로 놓으셔야 합니다. 얘가 X예요. 한 명이 X, 그러니까 한 명 기준, 사람 수 또는 한 개 기준한 그것을 X로 놔야 하며 뭐가 얼만큼 모자라고 뭐가 얼만큼 남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등식으로 놓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제로 한번 볼게요. 학생들한테 사탕을 나눠 주는데 한 명에게 3개씩 주면 10개가 남고 5개씩 주면 2개가 부족하다. 학생 수는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학생 수와 사탕 수 둘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고요. 자, 여기서 학생과 사탕 수 중 누구를 X로 놔야 하느냐 하면 한 명 또는 한 개 당이라는 기준이 있는 걸 X로 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명에게 3개씩 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생 수가 X가 될 것이며 남고 모자란다. 뭐가 남는 거예요? 지금 사탕이 10개 남는 거고 사탕이 2개가 부족한 거잖아요. 이걸 바로 등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유형입니다. 그 사탕 수는 한 명한테 3개씩 주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탕의 개수는 3x가 되죠. 한 명당 3개씩 주면 10개가 남으면 플러스 10. 이게 바로 사탕 수일 거고 이 사탕을 5개씩 주면 한 명당 5개씩 주면 2개가 부족하다. 그 사탕의 개수, 남고 모자란 사탕의 개수를 등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유형이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학생 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대로 x를 구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사탕을 물어봤다면 x를 구하셔서 x가 만약에 1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여기다 10을 대입하셔서 사탕의 개수는 40. 물론 여기나 여기다 넣어도 서로 같을 거예요. 지금 저는 x를 예로 10명이라고 들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풀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한 의자에 학생을 앉히는데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고 5명씩 앉히면 의자가 정확히 하나가 남는다. 자, 이거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학생이 남는 거죠. 학생이. 여기서는 의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남고 부족하다라는 과부족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는 x, 하나는 등식인데 무엇이 x냐? 한 의자당 이게 기준이 x예요. 지금 따라서 물어보는 건 학생이지만 학생을 x로 놓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의자를 x로 놓으셔야 하고요. 자, 학생이 남잖아요. 그렇죠? 여기 밑에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10명이 남는다. 학생이 남으니까 학생이 등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럼 학생 수를 등식으로 세우셔야죠. 한 의자당 4명씩 앉았으니까 학생 수는 4x. 의자당 4명씩 앉으면 10명의 학생이 남고 이게 학생 수가 되는 거예요. 이 학생 수는 5명씩 앉히게 되면 일이죠. 의자당 5명씩 앉혀야 되는데 전체 의자에 5명이 앉은 게 아니라 하나를 제외한 의자에 5명씩 앉은 거예요. 따라서 전체 의자의 개수에서 하나를 빼고 의자의 개수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하나가 남았으니까 하나의 의자에는 학생이 안 앉아 있는 거니까 하나를 빼고 그 의자당 5명씩 앉아 있고 곧 학생의 수가 서로 같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자가 남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은 학생이 모자라는 거죠. 모든 의자에 학생을 5명씩 앉히면 학생이 5명씩 현재 모자란 거예요.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 유형도 좀 어렵고 까다롭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는 의자이기 때문에 x가 만약에 10이 나오고 여기서는 학생 수를 물어보니까 10을 넣으면 학생은 50명이라고 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예제를 제가 x는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거니까 풀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원가, 정가, 판매 가격 문제. 이 문제는 해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자, 원가, 정가, 판매 가격이라는 말 자체부터 알아두셔야 되는데 원가는 원래 가격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분필을 파는 사람이에요. 분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분필을 제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만드는데 100원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이 만드는데 든 100원이 바로 원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정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원가 100원에 제가 이익을 좀 붙여서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대로 팔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원가에다가 한 20원 정도 이익을 붙여서 120원이야 라고 가격표를 붙이는 걸 정가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 정가대로 물건을 팔지만 요즘 아시겠지만 어때요? 세일 많이 하잖아요. 할인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는 정가에서 어느 정도 할인, 세일을 했을 때는 정가와 다르게 팔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가, 정가, 판매 가격이 이렇게 되는지는 아는데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원가에 20% 이익을 붙인 정가를 어떻게 식으로 세워야 하느냐. 원가를 x로 놓은 거죠. 지금 뭔가 모르니까 원가에 20% 이익을 붙인 정가를 식으로 쓰시는 건
퍼센트는 100분의 100, 100분율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100%예요. 따라서 100%를 기준으로 원가 100%를 기준으로 해서 20%를 붙였다는 건 더 올려받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정가는 100분의 120x라고 쓰셔야 합니다. 100분의 20x가 아니에요. 100분의 20x는 이익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정가는 그 20%를 원가보다 더 올려받을 거기 때문에 100분의 100 기준에서 100분의 120x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또 마찬가지겠죠. 정가를 x로 놨을 때 정가의 10%를 할인한 판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또 똑같은 얘기죠. 100분의 100%, 100분율 100%에서 10%를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판매 가격은 100분의 90x가 됩니다. 어디에? 정가의 90%에 팔겠다는 거예요. 10%를 깎아서.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더 어려워하셔서 지금 이것도 예전에 더 내봤는데요. 이번엔 원가가 나와 있고 오히려 X% 비율이 지금 X% 이익을 붙여라, X% 할인을 해라. 요식 세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정가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원가에죠. 원가에 10,000원에 X에 자, X% 이익을 붙인다 그러면 100분의 X를 더 올려받는 건데 100분율은 100분의 100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100%가. 그래서 100분의 100은 1이죠. 1. 그래서 1에서 100분의 X%를 더 올려서 받았다. 지금 보시면 여기 20% 한번 넣어볼게요. 20%를 넣으면 1 더하기 100분의 20, 100분의 120 나오죠. 그쵸? 그래서 기준 1에다가 X%를 올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 정가. 판매 가격은 정가에 10,000원에 X%를 깎아줬다. 마찬가지죠. 100분의 100 1에서 X%를 깎았다. 이것이 바로 판매 가격이 됩니다. 여기 10% 넣어보시면 1 빼기 100분의 10은 100분의 90X 100분의 90X 같은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의 이익을 붙이거나 할인했을 때 1 플러스 100분의 X,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 식의 표현이 조금 어렵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배운 내용들은 전부 다 까다롭고 좀 어려운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정말 여러 번 문제를 많이 푸시고 철저하게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